그러니까 우리 국회 원전 포럼, 원전 수출 포럼 의원님들과 또 우리 이채익 의원님, 백승주 의원님과 함께 오늘 그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그 탈락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제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성명서: 반문명적, 반국가적, 반서민적 탈원전 정책 당장 철회하라. 한전이 22조 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거심설에 우선 협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통안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 2025년까지 무어사이드에 한국형 APR 1400 원전 3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 협상권을 상실하면서 우리나라의 영국 원전 수주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그런데 이는 이미 예견되어 왔던 일로서 이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다. 자기는 위험하다고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도덕적,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 공론이고 허무 맹랑한 발상일 뿐이다. 정부는 이번 우선 협상자 지위 상실이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 언론이 한국의 정권 교체와 신임 한전 사장 임명으로 영국 원전 건설에 불확실성이 조성된 것이 원인이라고 보도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과연 한국이 원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신뢰를 상실한 것이 원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정부의 변명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영국 정부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고 사업 규모가 커서 달리 사업권을 매각할 곳도 없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느니, 또는 한전과 여전히 협상을 진행한다는 등 상식에도 맞지 않는 천하태평한 소리만 내놓고 있다. 당초 우선 협상권을 따낼 때 차순위자는 중국 국영 원전 광허 그룹이었음을 잊었단 말인가. 우리나라와 협상이 결렬되면 원전 굴기를 추구하는 중국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전 협상자의 지위를 상실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협상을 지속한다는 것이지,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변명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사업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이 바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할 일이다. 어떤 조건으로 낙찰되는가는 협상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원전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 수주 시에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정상 외교도 하고 국가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당연히 협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 역시 나빠진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조건이 나쁘다고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탓할 일이다. 그리고 이처럼 협상력이 떨어진 데는 전적으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데 있다. 둘째, 원전 수출 효과에는 경제적, 비경제적 효과가 있다. 오로지 당장의 눈앞에 경제적 이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전 수출은 60년까지도 사용하는 국가적 인프라를 수출하는 일로서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수출하는 것이다. 현재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정도로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격을 낮추고 대한민국 브랜드를 버리는 것과 다름 아니다. 셋째, 이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의 최고봉에 있는 300~400명 정도의 전문가가 설당을 잃고 있다. 우리 주요 경쟁국인 중국을 비롯해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등에서는 이들 최고 전문가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시도를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으로 설자리를 잃은 우리나라 인재들이 해외로 떠난다면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작년 2학기에 카이스트의 원자력 전공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금년 서울대 한양대에도 지망생이 극소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만 보더라도 이미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붕괴는 시작되었다.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독일 역시 탈원전 정책이 10년도 안 돼서 기술도 인재도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참고해야 된다. 넷째,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전 세계에서도 드물게 완결성을 갖춘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가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또 하나 바람직한 현상은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도 드물게 2,000여 개의 중견,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소위 히든 챔피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들로서 이들이 무너지면 원전 산업의 붕괴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지역산업 경제도 이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2, 3년에 원전 1개를 건설하는 사이클에 맞춰져 있다. 이번 무어사이드 원전 수출은 탈원전 국면에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것마저 실패해서 이들이 무너지면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성도 위협을 받게 된다.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비용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되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불가역적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처음부터 탈원전을 하면서 수출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 보고 국가대표로 뛰라는 격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그날부터 돈도 사람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다.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나아가 자체 생산 능력과 수출까지 달성한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산업이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성한 드문 대표 산업이다. 그런데 이 기술을 단지 심적으로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손으로 붕괴시키는 것은 반문명적, 반국가적, 반서민적인 것이다. 전 세계 경제가 호황기로 접어드는데 우리 경제만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가 멀쩡한 산업을 와해시키고 붕괴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요즘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으로 전기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수출도 수출이지만 원전 없이 대한민국이 성장과 발전,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정부는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같이 제사를 깎아먹는 어리석은 정책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성공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게도 경고한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원전 수출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장관은 취임 초부터 원전 수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고,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성과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산자위에 출석해서도 잘못 수출하게 되면 전반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이익이 나는 곳에만 지원하겠다는 등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조건부 지원만을 거듭 말하고 있다. 그래서 장관이 진정성도 없이
말로만 원전 수출 쇼를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수없이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백운규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과 공동으로 60개가 넘는 태양광 및 LNG 터빈 특허를 보유한 재생에너지 업계의 이해 관계자다. 본인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산업, LNG 산업을 늘릴수록 본인의 특허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에서 장관이 원전 산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관이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직을 걸고 온 국민이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이번 원전 수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이것이 백운규 장관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다. 이상입니다. 그 당의 탈원전 특위 위원으로서 이세 국회의원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연의 우리 원전 수출 포럼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 백운규 장관의 책임도 있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라도 이 탈원전 대선 공약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를 풀지 않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우리 당은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정재훈 사장이 취임한 이래 한수원의 적자와 탈원전 또 이번 모사이드 우선 대상자 배제 등 많은 회사의 손실을 끼치고 또 이사회가 거의 그 속이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회사 손실에 따른 배임 혐의를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물을 것입니다. 또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국고 손실이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훨씬 넘는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다. 해서 제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특위, 국회 에너지 특위, 원전 수출 포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